네, 어제를 기점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뀌나 했었는데 오늘 조선방산 다시 돌아와줬고 미디어 컨텐츠, 웹툰 그리고 일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강세가 더해졌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와 종목을 봐야 할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이제 제가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웹툰주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종목이 두 개나 있습니다. DNC 미디어부터 리뷰를 해볼게요. 네, 바닥에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같이 앞으로에 대한 컨텐츠 유통에 대한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자체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전에도 이제 웹툰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면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기사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에 대한 웹툰 산업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슈가 또 정부에서는 6천억 펀드 조성을 하면서 웹툰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이어지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목표가 자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막힐 수 있는 구간에서 항상 제시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달성할 때는 일부 수익을 실현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추세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악성 매물을 정리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전 충분히 2차 목표가 22,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NC 미디어 2차 목표 주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A스토리도 있어요. 네,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벌써 누적 수익률을 16%가량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여기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방향성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A스토리는 2대 주주가 텐센트이기 때문에 중국 한한령 해제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컨텐츠에 대한 유통을 텐센트랑 같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우상향을 하다가 좀 긴 장대 양봉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좀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3,000원까지는 충분히 홀딩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덧 함께 한 지 한 달 다 돼 가나요? 네, 내일 모레 딱 한 달 되는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뭐 종목이 빨리 가지는 않지만 뒷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리뷰로 시작을 했고요. 키워드 바로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기대감 때문에 움직여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해서 정책 드라이브라고 좀 키워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시장이 이 정책 모멘텀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한동안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허니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100일 정도는 그렇게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네. 뭐 100일까지 정확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달까지는 적어도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 모멘텀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바쁩니다. 과거에 트럼프 보는 듯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내일도 이제 한국 거래소를 방문한다 이런 일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은 기대감이 여전히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정책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면 이 틀에 맞는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그 전 정권이랑 확연하게 비교가 될 수 있는 테마가 뭐가 있을지 그거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남북 경협주라는 테마를 한 번 더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최근에 그 국정원 인사와 관련해서 이슈로 한 차례 움직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뭔가 무슨 제스처를 했다라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여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에 대한 수혜에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많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종석 국정원장이 이제 후보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과거 김대중 정권 때 햇볕 정책을 만들었던 대북 전문가가
새로운 정책을 이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슈가 나온 게 통일부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도 같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는 뭐 대북 확성기라든지 대북 전단 살포를 하면서 약간 공격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평화적인 협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대감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남북 경협주의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계속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장점과 단점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 장점으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북 평화에 대한 좀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문점 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었던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좀 정치적인 방향성을 대북 방향성을 진행을 하는 게 좀 같이 싸우자가 아니라 얘기로 풀자. 그리고 우리가 협력을 하자라는 방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대북 관련주가 메가 사이클이 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사이클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경제협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금강산이라든지 개성공단에 대한 좀 개방이 20년 만에 다시 한번 열릴 수 있을 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은 좀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관광 재개라는 아주 큰 그림까지 저희가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든지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언제든지 나빠질 수도 있는 게 남북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에서 우려감으로 빠르게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제 개성공단 개방이라든지 금강산 개방 이런 것도 20년 동안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 외교적이나 정치적인 문제점을 해소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민간인이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그때부터 다쳐버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안 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단순히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의 형성이 되고는 있지만 현실 반영까지는 우리가 괴리율이 있고 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좀 단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드라이브라는 키워드로 볼만한 첫 번째 테마는 남북 경협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정책 드라이브 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바로 상법 개정안을 빼놓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회가 12일에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상법 개정안이 일단은 잠정 보류에 들어간 상태예요. 네, 근데 이게 또 13일 날 이제 거기 투표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바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좀 시선도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사위까지 가는 데에는 막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이 지금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법안을 통과하는 데에 대한 브레이크 제동이 없는 상황이라서 속도는 좀 더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잠깐 미뤄지게 된 게 상법 개정안을 미룬다라기보다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다른 법안 거기에 대한 좀 한 번에 법사위 이제 본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금지법 그 부분을 좀 더 딜레이되고 수정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 보니까 같이 조금 밀렸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계속해서 과거 정부보다는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가 있다라는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주로는 금융주, 지주사 여기에 이제 PBR 관련주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점부터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점은 우리가 다들 기대하고 있는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생각을 했었던 정책이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강제성이 부여가 되더라도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어진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주들에 대한 이익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선진국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행이 되기 전에 한국 투자는 장기 투자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시장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고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자금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장기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서 증시 자체에 대한 좀 호전적인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다중대표 소송제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영권에 대한 좀 방어가 어려운 경우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행동 펀드라든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커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둔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저평가 기업이 아니라 그냥 성장이 둔화되는 기업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하게 단점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 건지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단점도 분명하게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 차례 시세를 분출하고 다시 조용해진 남북 경협주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슈로 하락한 관련주들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은 무엇인가요? 네, 사실 남북 경합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좀 빠르게 시세를 노려보는 구간이고 상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기회비용을 오늘은 선택을 해서 남북 경협주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좀 빠르게 가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아니 보니까 이제 G7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국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뭐 관세나 대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은근히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금강산에 대한 좀 리조트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남한이랑 만났을 때도 중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미국 단독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기보다는 한국이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금강산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간다라고 하면은 같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끌고 갈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전달부터 좀 기대감이 먼저 맞는 게 사실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잘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도 은근 종목이 많아요. 그 안에서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을 보시나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여전히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지만 추가적인 시세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아난티라는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난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금강산 골프장 리조트를 보유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강산 개발이 중단이 되면서 사실 북한에서 다 철거를 한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과거의 이력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강산 토지에 대한 임대 권리권이 2055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강산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를 갖고 있어서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유리한 포지션이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세 분출도 가장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한에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금강산 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한국과 같이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난티를 통해서 같이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가 흐름은 보니까 4월부터 은근히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좀 더 크게 터져야지만 세른 구간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10,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6,800원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4시 반에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에 대한 고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 반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개 방송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고점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좋은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